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20대 남성이 유독 여성들에게만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나는 겁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20대 남성의 침 뱉는 소리를 듣고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여성만 골라서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간 20대 남성. 이런 행동을 어디까지 어떻게 형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디까지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심지어 이제 목이 졸리신 분들도 그게 폭행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살짝 이렇게 스치는 것도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어떤 것까지 폭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 부분을 상습 폭행으로 기소된 데에 대해서 실제로 상습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 감호 명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씨는 일단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고 도망을 갔다는 부분을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고 실제로 실형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가 나왔긴 했지만 그래서 그 폭행에 대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도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상습적인 경우에 그리고 또 죄질이 나쁜 경우에 실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폭행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약자를 대상하는 경우에 죄질이 무겁다고 봐서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동물판 N번방인 고 전문방의 존재가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먹기까지 했다는 이들의 충격적인 행동,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송시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란 수식어로 우리 송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현재 7명의 변호사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동물 관련 소송 지원,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 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물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걸 위해서 옹호하는 변호사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응원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이슈 가지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이슈로 모시고 싶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습을 단톡방에 올리는 고 전문방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변호사님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고어 전문방이라는 곳에 그 모인 구성원들은 이제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이제 동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습을 올려서 과시를 하고 동물 학대를 부추겼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해당 단톡방을 주도한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너구리의 목을 토막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고 발로 차는 영상 그런 것들을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고양이는 이제 그 후 태워 죽였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제 고양이를 활로 쏜 다음에 화살로 맞아서 피를 흘리는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머리뼈를 발골한 사진을 자랑하고 일부 섭취했음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이게 단톡방을 주도한 이 가해자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일단 스스로 말하기로는 자신은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학적인 네. 게 성향이 있군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수렵 관련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죽인 것은 이제 야생 들고양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어 합법적인 행위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해당 행위를 독려하고 지지한 이런 사람들은 해당 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엠번방처럼 네네. 그걸 응원하고 지지하고 한 것 자체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먼저 그가 죽인 동물이 이제 야생 동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그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고양이와 너구리가 모두 야생 동물이라면 야생생물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도심이나 인가 주변에서 포획한 그런 고양이라면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정말로 야생이라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도시 이외에 뭐 산이나 이런 네네. 데서 있는 경우만 네네. 야생동물이고, 네. A 씨가 지금 본인이 수렵 면허를 갖고 있다고 네.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는 게 뭐 합법적입니까? 꼭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수렵 면허가 있는 사람은 수렵장으로 설정된 곳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수렵 동물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너구리나 들고양이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렵 동물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수렵장에서도 뭐 인가 부근이라든지 해가 진 후, 뭐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거나 수렵 동물 외의 동물을 이제 수렵하거나 수렵 기간이 아닌 때 수렵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들고양이의 경우에도 수렵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더 관리하는 지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수렵 면허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이미 영상으로도 그게 장소나 뭐 이런 게 나타날 테니까 분명히 이 법 위반인지 보고 처벌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건 수사를 하면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걸 위반하면 면허도 취소됩니까? 네. 만약에 이제 수렵 제한 장소에서 수렵을 한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허 취소하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법 위반 이거를 떠나서 이게 아무리 야생동물이라도 학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님?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학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야생생물보호법에서는 그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해서 야생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단톡방을 보면 그 A라는 사람이 고양이를 포획틀에 넣어서 이제 산채로 불로 태우고 활로 쏴서 이제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양이가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들고양이라면 이제 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해도 네. 동물보호법상도 동물학대 조항이 적용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상 이제 동물학대 조항이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법조문에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일반인들이 기준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지금 이 고 전문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보통 이제 통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충분히 이제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면 아마 법조항에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 죽이는 행위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외에요. 이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은 처벌이 될까요? 네,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온라인 톡방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상영하고 게재하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아, 네. 네, 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N번방에서도 이제 그게 범죄 집단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단톡방에서 그 부추긴 구성원들 여기도 좀 집단으로 범죄 단체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구성원들의 방조행위 이것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이제 종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형법상 방조라는 거는 그 범행을 실행하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적인 방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 있던 자들은 이제 동물학대 범행을 독려하고 부추기고 그 A로 하여금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왔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를 이제 도축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종업원에게 이제 개를 학대하도록 이제 도구를 제공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방조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군요. 네. 참 이게 질문 드리기도 좀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야생동물을 일부를 또 먹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그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야생생물법에서 역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고 전문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송시연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는 행위고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신고해서 처벌받도록 해야만 사실 이런 범죄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모두 다 이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행위가 주변에서 일어날 경우에 좀 경찰에 고발도 해주시고 신고도 해주시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송시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